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주도권. 10년 동안 지속된다. 생산 단가가 가장 낮아. 향후 10년간 테슬라가 저렴한 배터리 가격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힘입어 테슬라가 생산하는 전기차 판매 가격이 앞으로 더욱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케언 에너지 리서치 어드바이저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2020년대 말까지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 중에서 가장 저렴한 배터리를 가장 저렴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IA의 샘 자텍 케언 상무는 테슬라는 현재 이 기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라. 테슬라는 공장 증축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테슬라의 강점은 생산 규모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비용 절감을 위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거침없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에 테슬라가 저렴한 수준의 배터리를 확보할 경우 최근 부상하고 있는 니오, 샤오펑 등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이나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의 경쟁에서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배터리는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자동차 전문지 에드먼즈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로 판매된 모든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4472달러이며 전기차 평균 판매가는 53,392달러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IA의 케언에 따르면 테슬라는 LG화학, 파나소닉, CATL로부터 킬로와트/시간당 평균 142달러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다. 미 제너럴 모터스와 기타 업체들의 지불액이 킬로와트/시간당 각각 평균 169달러, 186달러인 것과 비교된다. 테슬라가 저렴하게 배터리 셀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전기차 판매가 인하와 직결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셀이 모인 모듈, 모듈이 모인 팩으로 구성된다. 일례로 전기차에는 100여 개의 셀이 들어가는데 10여 개의 셀을 하나의 모듈로 묶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개의 모듈을 하나의 팩으로 조립한 뒤 전기차에 넣는 방식이다. 실제로 케언 에라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배터리 팩 제조 비용은 kWh/시당 평균 187달러로 나타났는데 GM과 기타 업체의 평균 비용 각각 207달러, 246달러로 추산된다. 자페 상무는 테슬라 배터리 팩은 GM보다는 10%, 나머지 업체들보다는 약 24% 저렴하다며 머스크와 그의 팀이 지난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머스크 CEO는 지난해 9월 개최된 배터리 데이 행사에서 반값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배터리 제조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원가를 56%가량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시 머스크 CEO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저렴한 차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테슬라가 배터리 비용과 관련해 2020년대 말까지 업계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2030년 이후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란 시각도 나왔다. 케언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에 올인한 GM이 비용 격차를 좁혀 결국 2030년대에는 테슬라와 동등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자페 상무는 규모에 있어서 GM과 테슬라의 차이가 있지만 GM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GM은 2025년까지 전기차 분야에 2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캐딜락 리릭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GM은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를 설립했으며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에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30기가와트시 규모 공장을 짓고 있다. 2022년 본격 가동되면 전기차 생산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GM 대변인은 배터리 비용 전망을 묻는 케언의 질문에 우리는 업계의 벤치마크가 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테슬라와 GM의 전기차 가격을 따라잡는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자페 상무는 폭스바겐과 같은 업체들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투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다며 전기차 판매량이 앞으로 늘어나더라도 일부 업체들은 경쟁력을 갖출 만한 규모나 가격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히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분야에 온전히 진입하는 시기가 너무 느리다며 전기차 대중화의 마지막 단계에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왜 테슬라를 구매할까? 자동차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 구매자가 브랜드의 첨단 기술 이미지에 끌리거나 CEO인 일론 머스크의 팬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리서치 회사 에스켈런트의 설문조사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줘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람들이 테슬라를 구매하는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간단하고 기본적인 이유로 그냥 전기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스켈런트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미국 내 전기차 소유자 및 자동차 전문가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100명은 테슬라 소유자였고 100명은 다른 전기차 소유자, 전기차 미소유자 803명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테슬라는 전기차 소유자나 향후 5년 내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유는 자동차 제조사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 사람들이 바라는 점과 비슷했다. EV 소유자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디자인, 성능, 가속도, 품질, 새롭고 차별화되는 특성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다. 상위 5개의 이유 중 유일하게 전기차에 특화된 것은 주행거리뿐이었다. 미소유자들은 자동 조종 장치를 포함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미래의 완전 자율 주행 기능 등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테슬라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에스켈런트의 마이크 도보라니 부사장은 테슬라 등 전기차를 구매하려 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사람들 중에서 일론 머스크는 브랜드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테슬라 소유주들은 머스크가 SNS에 올리는 견해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회사와 차량에 대한 그의 기여가 그런 부정적 요소를 능가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테슬라 외의 전기차 소유자들은 테슬라 차량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약 26%는 머스크가 테슬라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답했고 대부분의 미소유자들도 머스크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테슬라의 역사가 깊지 않다는 점은 큰 걱정이 아니며 반대로 많은 응답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회사 전체가 EV에 전념하고 있는 만큼 아직 테슬라에 가까운 회사는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테슬라의 애플과 같은 원스톱 경험은 소유자에게 큰 장점이 되고 있었다. 판매, 금융 서비스, 고속 충전, 경로 계열 등 EV 구매 및 소유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는 것은 91%의 소유자가 테슬라 차량을 추가 구매하려는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전기차를 시승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전기차의 매력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소유자들은 전기차를 가진 주변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영향을 받아 차를 구입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최근 JD 파워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나녹스, 한국 FEV 내년 1분기 가동. SK텔레콤이 투자한 이스라엘 의료장비 기업 나녹스가 내년 1분기 용인 반도체 제조 공장을 가동한다. 디지털 엑스레이의 핵심 부품을 양산하고 제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나녹스는 내년 1분기부터 용인 반도체 제조 공장의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나녹스는 SK하이닉스에 인접한 용인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에 3,6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건설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초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온라인 기업 설명회에서 공장 건설과 채용 등에 올해 4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나녹스 아크는 현재 미국에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녹스는 지난달 나녹스 아크의 510스인과 관련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추가 설명 자료 요청을 받았다. 자료를 보안해 전달하고 미국을 기점으로 주요 국가에서 판매 허가를 받을 방침이다. 나녹스 아크는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기기다. 실리콘 반도체 속에 있는 1억 개의 나노 전자 방출기를 디지털 신호로 제어해 전자를 생성하고 이를 X선으로 전환해 엑스레이나 CT를 촬영한다. 촬영 속도가 30배 빠르고 방사선 노출 시간은 30분의 1로 감소한다. 가격도 기존 엑스레이 기기의 10분의 1 수준인 대당 1억 원으로 저렴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나녹스는 내년 1분기 말까지 1,000대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2024년 1만 5천 대로 규모를 확대한다. 란 폴리아킨 나녹스 대표는 나녹스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공장 증설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나녹스는 개발에서 제조로 순조롭게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나녹스의 특수관계인의 92대 주주다. 작년 말 기준 나녹스의 주식 486만 9,909주를 보유하고 있다. 로블록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상장 대비 로블록스. 돈 나무 언니 캐시우드. 50만 주 넘게 담았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가 뉴욕 증시에 대비한 미국 모바일 게임 업체 로블록스를 포트폴리오에 담았다고 CNBC가 보도했다. 아크의 1일 거래 공개에 따르면 차세대 인터넷 테마에 투자하는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가 로블록스의 주식을 50만 주 이상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의 약 0.5%에 해당한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로블록스에 대한 아크의 포지션은 약 3,610만 달러의 가치에 달한다.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36% 하락한 150.6명 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는 지난해만 159%의 수익률을 올렸다. 아크펀드는 중국 징둥닷컴과 버텍스 제약 주식도 매수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캐시우드가 매입한 로블록스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50% 넘게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전날 공개한 기준 가격인 주당 45달러보다 높은 64.50달러의 시초가를 형성했다. 이날 주당 69.50달러의 거래를 마쳐 380억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캐시우드는 지난 1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 테슬라 등 고성장 종목에 베팅하며 큰 수익률을 올린 덕분에 월가의 황금손으로 급부상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는 1일 매수 매도 거래량을 공개한다. 이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보유 주식을 공개하는 다른 유명 펀드 매니저들과 차별화한다는 평가다. 캐시우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월가의 황금손 캐시우드. 비트코인 공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진입. 월가의 황금손으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혁신 ETF 대표가 이제 비트코인은 펀드 운용사의 정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CNBC의 클로징벨에 출연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의 펀드 매니저들은 자산을 운용할 때 주식 60%, 채권 40%의 비중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처를 급부상함에 따라 주식 60%, 채권 20%, 암호화폐 20%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아크혁신 ETF는 월가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혁신 ETF는 총 운용 자산의 약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아크혁신 ETF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약 224억 달러에 달한다.